창원 NC파크에서 가장 가까운 언론사 경남 도민일보가 만듭니다. 엠팍 385 지금 시작합니다. 저는 김현수입니다. 네, 박신입니다. 저희 방송은 또 BNK 경남은행에서 함께 해주시고 계시고요. 네, 저희 또 좋아요와 구독, 영상 시청 전에 꼭 한번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대본을 보면서 이거 괜찮을까? 저는 쉽지 않다 생각을 했거든요. 맞아요. 네. 어쨌든 해보겠습니다. 네, 팬분들께서 연고지 전 이 문제 또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계신데요. 어쨌든 NC에서 21가지 요청 사항인가요? 네, 그거에 대해서 창원시에 요청을 한 상황이고요. 그 요청 사항에 대해서는 이제 지금 많이 언론에 나왔죠. 네, 맞습니다. 큰 카테고리로 분류하면 몇 가지죠? 크게는 4가지 카테고리로 볼 수 있는데, 네. 일단은 시설 개선 부분, 그리고 팬 접근성 향상 부분, 그리고 행정적 지원, 그리고 이제 기타 등등, 거기에 이제 핸디캡 극복 지원이라고 해서 또 네. 그런 내용도 하나 같이 담겼습니다. 이 내용을 저희가 좀 먼저 자료를 입수해서 보도를 해드렸었고요. 연고지 전 검토 얘기가 나왔던 때부터 한번 얘기를 해주실까요? 간단하게. 지난달 30일 NC가 연고지 이전을 검토할 수도 있다, 이런 취지의 발표를 당시 이진만 대표이사가 직접 발표를 했는데요. 아무도 예상을 못했던 내용인 만큼 충격적인 내용이 다수 포함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때 이제 이진만 대표이사가 얘기를 하면서 창원시에 여러 요구안을 전달을 했고, 그 요구안이 어떻게 받아들여지느냐에 따라서 연고지 이전 여부를 또 심도 있게 검토를 해보겠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박신 기자가 이제 요청 사항이 뭔지 그 자료를 좀 입수를 했는데, 좀 어떻게 그 자료를 받게 됐는지도 잠깐 설명해 주시죠. 네, 일단은 저희도 관련 그때 발표를 듣고서 어쨌든 NC가 창원시에 어떤 것들을 요구했는지도 좀 중요한 사안이라고 판단을 했고요. 그 당시에 어쨌든 창원시도 그렇고 NC도 그렇고 구체적으로 해당 내용을 밝히지는 않았기 때문에 저희가 최대한 좀 수소문을 했고요. 저희가 이제 다른 루트를 좀 통해서 그 공문 원본을 확보를 했었습니다. 박신 기자가 주의 깊게 봤던 거는 마지막 부분이죠. 핸디캡 극복, 그 부분, 현금성 지원이라고 또 표현을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설명을 해주시죠. 항목의 이름은 핸디캡 극복 지원이라는 항목이었는데요. 이 부분은 어쨌든 당시 발표 때도 따로 언급이 되어 있지는 않았던 부분이었고요. 그 내용을 한번 살펴봤을 때 제가 표현을 이제 현금성 지원이라고 표현을 했는데, 구체적으로 보면은 이제 광고 계약과 티켓 구매 보조 형태로 현금을 좀 지원을 해달라, 이런 요청이 주된 내용으로 담겨 있었습니다. 구체적으로 이제 보면은 창원시가 NC의 광고 집행 형태로 연간 13억 원을 지원을 하고, 연간 티켓 5만 장을 구매해서 약 10억 원 정도로 또 현금성 지원이 필요하다, 이런 내용을 구단이 요청을 했고요. 구단이 이제 독자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끔 창원시가 지원을 해주겠다는 약속을 한 만큼 그 약속을 이행하는 개념에서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을 요청을 했다,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이거 외에 접근성 개선이나 교통 관련된 그런 부분, 그리고 훈련 시설 개선, 외야 증설인가요? 네, 그런 부분도 있었죠. 관중석 증설도 네네. 있었습니다. 그런 부분은 어느 정도 또 필요성도 있어 보인다. 그거에 대해서 협상에 들어가야 되겠지만, 이제 이 현금성 지원하는 것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살펴볼 필요가 있지 않나 라고 이제 판단을 한 거죠. 네, 맞습니다. 말씀하신 것처럼 여러 가지 시설 개선이나 행정적 지원 같은 부분은 과거에도 어쨌든 시가 여러 차례 요청을 했던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쨌든 이 같은 개선은 또 지역이나 원정 팬들한테도 도움이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시에서도 사실 적극적으로 협의에 나서야 되는 부분이다, 이렇게 판단이 되는데, 이제 문제는 이제 현금성 지원 부분은 성격이 약간 좀 다르지 않느냐라는 판단이 들었고요. 과거에도 이 같은 현금성 지원을 요청한 경우는 없었던 것으로 알고 있기 때문에 갑작스럽게 현 시점에서 23억에 달하는 현금성 지원을 요구했던 배경이 분명히 또 다른 게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했었습니다. 네, 시설 관련해서는 저희가 전에
그 마산 야구장 그렇죠. 그거 고치는데 7년 그거 사실 저희가 제일 먼저 얘기한 거거든요. 7년 걸려서 네. NC 전용 예산이 없는 문제도 있고 그렇죠. 늘 뭐 이게 NC에서 요청하면 허락을 받아서 예산을 받아가지고 해야 되는 형식이라서 상당히 좀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는 거 말씀드렸고, 사실 그 마산 야구장만 잘 관리가 됐어도 문수구장까지 갈 이유가 없었죠. 그쵸. 바로 옆에 경기장이 있었으니까. 네, 이군구장이 바로 옆에 있는데도 문수구장을 가야 됐던 그런 좀 시설 개선이 안 되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었던 건 사실인 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현금성 지원 이 요구에 대한 좀 배경이 무엇인지 볼 필요가 있다. 표면적으로 드러난 이제 NC에서 요청한 이유는 이제 과거에 관련 약속을 했었던 부분을 좀 이제 근거로 들었고요. 그 구단이 이제 독자적으로 운영이 가능하게끔 지원을 해주겠다 NC가 이제 약속했던 부분이 있었던 만큼 그 부분을 이제 이행하는 개념으로 이제 구단이 현금성 지원을 좀 필요하다 이런 취지로 이제 창원시에 요청을 했었습니다. 지금 말씀드린 거는 이제 표면적인 이유라고 보이고요. 결국에는 이제 중요한 거는 NC의 모기업인 NC소프트의 경영 악화가 결국에는 가장 좀 중요하게 영향을 미쳤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일단 지금 이제 NC 같은 경우에는 모기업 NC소프트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고요. 한국 프로야구 특성상 뭐 다른 구단도 마찬가지인데 모기업의 지원이 좀 절대적으로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NC소프트의 경영 악화는 결국에는 바로 이제 NC의 경영 악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인 셈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실제로 다트에 들어가서 지난해 NC 구단 매출을 좀 봤는데요. 보면은 502억 7,600만 원이었고요. 23년도 보면은 551억 2,600만 원이었습니다. 그래서 8.7% 정도 감소했고요. 48억 5천만 원 정도 줄었습니다. 영업이익을 봤을 때 23년도에는 49억 7,200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8억 4,100만 원으로 영업이익이 거의 83% 그리고 네. 41억 3,100만 원이 감소했습니다. 갑자기 사실 1년 사이에 이렇게 영업이익이 줄기가 좀 쉽지 않다. 좀 구체적으로 다시 살펴봤을 때 항목별로 봤을 때 지난해 이제 입장권 판매 수익이 137억 8,400만 원으로 23년도가 92억 3천만 원이었는데 그때보다 49.3%가 증가했습니다. 그리고 상품 판매 수입도 23년도 34억 2,900만 원에서 지난해에는 66억 5,400만 원으로 거의 2배 가까이 증가를 했거든요. 그래서 사실 이제 이 항목들만 보면은 매출이 줄어들 만한 요소가 전혀 없는데 좀 이제 매출에서 가장 큰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광고 수입이 대폭 줄어들었던 게 이제 매출 감소에 좀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습니다. 광고 수익을 보면은 23년도 311억 원 수준에서 지난해에는 191억 원으로 38% 정도 120억 원 가량이 줄어들었습니다. 사실 1년 만에 120억 원치 광고가 갑자기 줄어들기는 또 쉽지 않다고 보이는데요. 지금 어쨌든 야구 인기가 계속 늘어나고 있고 앞서 설명드린 것처럼 입장 수입이나 상품 판매 수익은 늘어났다는 것을 봤을 때 광고 수익도 사실 어떻게 보면은 이 인기에 힘입어서 광고도 좀 늘어나지 않을까 싶은데 오히려 지금 이제 거의 3분의 1 토막이 난 수준으로 줄어들었는데 그러면 이 광고 수익이 왜 줄어들었는가를 좀 봤을 때 결국에는 이제 모기업인 NC소프트에서 오는 지원이 줄어들었던 게 좀 큰 영향을 미쳤다 라고 보입니다. NC소프트에서는 이제 NC의 광고 선전비 명목으로 구단에 이제 계속해서 지원을 해주고 있었는데요. 22년도 보면은 324억 원, 그리고 23년도가 248억 원, 지난해에는 116억 원까지 NC에 보내는 지원금이 줄어들었습니다. 결국에는 이제 또 모기업으로 받는 금액이 거의 이제 22년도 대비 200억 원 넘게 줄어들었던 상황인 만큼 사실 이제 구단 입장에서도 이게 구단 운영을 하는데 당연히 여러 가지로 좀 어려움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좀 예상이 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제 NC소프트는 그럼 또 얼마나 어려우냐 이런 걸 좀 봤을 때 지난해에 이제 상장한 이래에 처음으로 영업 손실을 기록했는데요. 1,092억 원에 달하는 영업 손실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23년도부터 계속해서 좀 어려움을 겪었는데 그에 따라서 주가도 엄청나게 하락을 했습니다. 104만 8천 원까지 찍었던 주가가 지난 4월에는
13만 4,6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주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주주들 입장에서는 사실 주가 상승에 야구단이 아무런 도움이 안 된다라고 좀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그리고 어쨌든 끊임없이 야구단에 대한 지원을 줄여라 이렇게 압박을 해오고 있고, 심지어는 이제 차라리 매각을 해서 현금을 확보하는 게 맞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도 굉장히 심심치 않게 들려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지금 이제 NC소프트 경영 상황이 너무 안 좋다 보니까 지난해 3월에는 박병무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을 했는데요. 그동안은 이제 김택진 구단주 혼자 이제 대표로 쭉 있어 왔는데, 어쨌든 지금 그만큼 기업 상황이 어렵다고 판단을 했고 공동대표 체제로 전환을 했습니다. 박 공동대표는 김앤장 출신 변호사로 기업 인수합병 전문가입니다. 경영난에 빠진 기업을 맡아서 되살리는 능력이 좋다 뭐 이런 평가를 받는 분인데요. 그래서인지 이제 취임할 때부터 NC를 매각하는 거 아니냐 이런 매각설이 계속 돌았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이제 박 공동대표가 이에 대해서 좀 밝힌 내용이 있는데, 구단 매각은 부인을 하면서 대신 구단을 좀 효율적으로 운영을 해 나가겠다 이렇게 한번 밝혔습니다. 어쨌든 이제 현금성 지원이 이게 뭐 1년 하고 많은 지원이 아니라 이제 매년 이 정도 수준을 이제 요구한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 부분은 팬들이 어떤 이제 직접적인 효과를 본다거나 뭐 구단에 있는 선수단이 어떤 이제 영향을 본다고 보기에는 좀 애매한 부분이 있지 않나 이렇게 보이고, 현금성 지원에는 결국에는 이제 세금이 투입되는 거기 때문에 좀 까다롭게 하나하나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라고 좀 생각을 했습니다. 어쨌든 지금 이제 팬들께서도 계속 말씀 주고 있는 게 창원시가 이제 충분히 뭐 지원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이제 이때까지 했던 약속들 그리고 또 여러 가지 잘못했던 것들을 고려했을 때 충분히 이제 수용을 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제 좀 말씀을 많이 주시기는 하는데요. 물론 이제 당연히 창원시가 수용해야 될 것도 당연히 너무 많고 지금 당장 빨리 수용을 할 필요가 있는 것도 있긴 하지만은, 결국에는 이제 세금이 직접적인 현금성 지원으로 들어가는 부분은 한 번쯤은 이게 정말 필요한가, 그리고 누구를 위해서 지원을 하는가를 이제 충분히 좀 따질 필요가 있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지금 요약하자면 지금 구단의 이익이 굉장히 많이 줄어든 상황에서 이건 본사의 여파인 거죠. 본사의 영업 이익 부진으로 인한 구단에도 여파가 가는 건데, 구단의 이런 광고 수입이 떨어지는 것에 대해서 창원시에 세금으로 좀 보전을 해달라라는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뭐 좀 관점은 다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은 들고요. 다만 이제 이게 세금이 들어가는 거다 보니 뭐 지역 언론에서는 한번 짚고 넘어가 볼 만한 것이지 않나, 저희가 아니면 어디에서도 사실 지적을 하지 않을 거기 때문에 그런 점이 좀 있다는 거를 말씀을 드리고요. 사실은 뭐 이거 박신 기자가 취재하면서도 뭐 프로야구 관련자들, 복수의 관계자들한테도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이례적이다 라는 얘기를 좀 들었잖아요. 그 지자체랑 이제 관련 사무를 해보신 분들의 의견으로는 앞서 말씀드린 뭐 교통 부분이나 이런 개선은 어느 정도 이제 충분히 협의를 할 수 있고, 이전부터 협의를 해왔던 내용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이제 필요성도 인정이 되고 또 실제로 실현 가능성도 충분히 있다 이렇게 보이는데, 다만 이제 현금성 지원 부분은 어쨌든 지자체의 예산 이제 투입 구조 자체가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그리고 또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야 되는 거를 좀 고려를 해봤을 때 이게 억 단위가 넘어가는 세금이 과연 이제 매년 지급될 수 있을 것인가 라는 좀 의문을 표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었고요. 지금까지 나온 그 NC가 든 근거만 봤을 때는 좀 부실하지 않느냐라는 게 좀 주된 의견이었습니다. 근데 사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창원시에 취재했을 때는 창원시에선 지금 굉장히 좀 조심스러운 입장이죠. 예, 그쵸. 네. 창원시에서는 제가 뭐 이렇게 확인하려고 해도 사실 네. 명확하게 알려주지는 않고요. 어쨌든 이제 창원시에서도 지금 사안이 얼마나 엄중한지는 충분히 인지를 하고 있으니까, 사실 어떻게 보면은 구단의 좀 심기를 건드리지 않으려고 하는 그런 분위기도 좀 내부적으로는 감지가 된다. 네. 이렇게 보입니다. 그리고 창원시는 아니지만 시의회 그 칠행시 사건이라든지
아, 그렇죠. 이런 거는 사실 그런 헛발질만 좀 안 했어도 네 그렇습니다. 뭐 그 부분도 맞아요. 네 결국 그런 헛발질들이 모여서 지금 상황이 이렇게까지 또 악화된 것도 분명히 맞기 때문에 창원시 책임이 당연히 크죠. 지금까지는 사실 이제 제가 좀 조사한 것들, 취재한 것들 중심으로 최대한 이제 사실관계 그리고 뭐 팩트 중심으로 좀 전달해 드렸고요. 저는 이제 사실 뭐 여러 팬분들도 이제 기사를 보신 분이나 아니면 지금까지 영상 보신 분들도 네. 느꼈을 것 같은데, 저는 사실 이번 사안에 대해서 좀 비판적인 입장이기 네. 때문에 욕을 많이 드시던데요. 예, 그거는 뭐 제가 뭐 부족한 부분도 당연히 네. 있을 거고, 그 부분은 이제 제가 뭐 또 앞으로 또 좀 보완을 해가야 될 부분이다 네. 생각이 되고,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는 여러 특정 언론에서 또 연고지 이전 문제가 나오다 보니까 이제 과도하게 이전을 실제로 할 것처럼 좀 부추기는 면도 없지 않아 있다 라고 생각이 되는데요. 특히 이제 뭐 성남이나 울산 여러 가지 연고지 후보들이 거론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 지금 이제 뭐 성남 종합운동장을 리모델링해서 야구장을 만들겠다고 하는데, 실제로 그 성남 종합운동장이 리모델링이 어떻게 되는지, 그리고 거기가 뭐 환경이 또 어떤지, 그리고 뭐 교통편이나 주차는 또 어떤지, 이런 것들은 사실 아무것도 검증된 게 없는 단계라고 보는 게 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어쨌든 이 상황에서 이제 너무 무책임하게 이제 연고지 이전 바람을 넣는 게 아닌가. 결국에는 이제 연고지 이전을 하든 안 하든 NC 팬들이 피해를 보는 부분이 또 분명히 생길 수밖에 없다. 이 논의 과정에서는 그런 것들의 좀 세심함을 NC가 좀 놓치지 않았는가 라는 그런 좀 비판적 입장이고, 저희가 이제 앞서서 계속 보도를 했었지만은 창원시도 어쨌든 이 문제에서 잘한 게 없다라는 것이 너무나 명백한 사실이고, 그럼에도 저희는 이제 좀 창원시가 잘못을 하긴 했지만 요구안을 봤을 때 특히나 이제 현금성 지원 부분은 좀 과도하지 않느냐, 아니면 좀 무리한 요구지 않느냐라는 게 저희의 좀 의견인 부분입니다. 뭐 저는 부추긴다기보다는 물 들어올 때 노젓는다 그런 표현이 좀 더 맞지 않을까. 이게 그러니까 어떤 거냐면, 다수가 찬성이라고 할 때 반대편에 서는 게 사실 되게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그 부분에 대해서 모두가 찬성이라고 하는데 반대 소수 의견을 얘기할 때 그 소수 의견에 그래도 조금은 귀를 기울일 필요가 있지 않나. 근데 완전히 이제 지금에 나오는 상황은 조금의 다른 얘기를 하면 매도를 해버리는. 그쵸. 그거를 저는 사실은 팬분들이 그렇게 하시는 건 이해가 되거든요. 심정적으로. 맞습니다. 예, 저도 이해가 돼요. 너무나도 예. 이제 창원시에서 갑질을 많이 했기 때문에 그쵸. NC에서 이참에 한번 압박을 하는 것도 충분히 가능하다라고 팬분들이 얘기할 수 있는데, 전 언론에서 이제 이거를 뭐 다 조금 이런 보도가 나오면 그 언론 플레이 하고 있네, 뭐 어용 언론이네 그쵸. 이런 식으로 하는 거는 저는 좀 좀 안 맞지 않나. 언론에서 그런 식으로 이제 여론을 이제 부추기는 거는 부적절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 박신 기자가 얘기한 것처럼 뭐 현금성 지원, 세금으로 이제 어느 정도 이익을 보전해준다, 구단의 이익을 보전해준다라는 문제에서는 저는 지역 언론에서 충분히 다뤄야만 하는 주제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근데 지금 대부분의 언론에서는 사실 요구안을 제안했다, 그 정도의 내용만 사실 나오는 상황이라서 굳이 안 먹어도 되는 욕을 먹으면서 다루는지 않나. 그쵸. 사실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게 제일 좋죠. 어떻게 네. 보면은 창원시를 비판하는 거는 사실 그냥 숨 쉬면서도 할 수 있죠, 창원시 비판은. 근데 어쨌든 지금 상황에서는 한 번 더 좀 뭐 돌다리 두드리는 개념으로 좀 살펴볼 필요가 네. 있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뭐 또 그 저도 사실 팬분들이 남기는 뭐 댓글 이런 거 좀 쭉 봤을 때 그 심정적으로 이제 어떤 심정인지는 당연히 너무 이해가 되는 상황이고, 그리고 지금까지 NC가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수모에 가까운 네. 뭐 그런 대접을 이제 NC가 받은 것도 이제 충분히 알고 있고 하다 보니까 그런 건 뭐 이해가 되고요. 뭐 그분들을 또 설득한다면 또 설득하는 게 저희의 일이니까 저희도 좀 최대한 어쨌든 조금 더 여러 가지 넓은 시야로 네. 기사를 좀 더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전 팬의 입장으로서 야구장 가기가 너무 힘들어요. 이거 차가 없으면. 그거는 맞죠. 갑자기 예. 차 없는 사람은 야구장에 가는 게 너무 힘들어요. 이게 회사에서 야구장이 보이잖아요. 그렇죠. 보면 한 3시간, 4시간 전부터 와 있는 팬분들이 보이거든요. 많아요. 회사에서. 예. 그게 왜 그러냐면 시간을 적절히 맞춰서 오면 사람이 너무 많이 몰리는데,
이게 교통이 감당이 안 돼요. 아 그렇죠. 예. 예를 들면 버스 한 2시간 전, 1시간 전에 가면 버스가 꽉 차가지고 그냥 지나가 버려. 그러면 뭐 사실 정류장에 30분 기다리는 것도 예산일이거든요. 근데 또 택시를 타려고 해. 택시도 없어요. 이 정도로 사실 열악하기 때문에 창원시에서도 요구사항 나오기 전부터 셔틀버스 운영하겠다고 먼저 창원시에서 얘기를 한 거잖아요. 이 부분만이라도 좀 그렇죠. 잘 지켜지면 좋을 것 같고. 빨리 할 수 있는 부분 네. 빨리 하는 게 필요한 것 같습니다. 근데 뭐 이번 이거 나오면서 사실 저희가 원정 팬들이 어떤 불편이 겪는지에 대해서는 제가 안 겪어봤기 때문에 잘 모르는 부분인데 또 상당히 또 얘기해 주는 거 보면 있죠. 네, 맞아요. 원정옥이 너무 힘든 여건이다라는 거 느껴지기 때문에 사실 이런 부분이 좀 개선이 돼가면 관중 동원에도 좀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고요. 그 외에 이제 현금성 지원이나 이런 거는 한 번은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다. 뭐 그 정도로 좀 봐주시면 네. 좋지 않을까. 그렇게 저희의 정리를 좀 하면 될까요? 선의를 이해해 주신다면 네. 그렇게 봐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네. 영상 끝까지 봐주셨다면 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또 이어지는 후속 보도도 같이 봐주시면 좋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고요. 네, 다음 주에 또 알찬 소식을 가지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김현수였습니다. 네, 박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